예. 2024년 2월 18일 음력으로는 그 1월 9일이 되겠습니다. 밤 그 12시 한 40분에 이제 그 글을 올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자고 빵 한 조각과 커피로 입맛을 다지고 그 우리 거룩하신 우리 박용수 선생님의 철학과 사성을 전해주게 되어서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는데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꿈을 크게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안에 어릴 때는 우리 집안의 조상 3대의 무식을 면하자, 이게 저 타이틀이었고요. 지금은 이 환구 문명사를 복원하자. 예, 그래서 이 중국 문명사와 일본 문명사에 결코 뒤지지 않을 우리 환구 문명사를 한번 작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최소한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 징검다리라도 놓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부터는 우리의 근대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막스주의, 그다음에 실존주의, 그다음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까지 와서 소통 행위 이론의 하버마스와 그다음에 기능 분화 체계, 기능 분화 체계의 니콜라스 루만까지 이렇게 그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과거에 제가 공부했던 그 생각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또 그 공부가 우리 박용수 선생님으로부터 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강의를 정리해서 오늘 4번째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분의 그 유명한 바로 이 지중해 문명과 단군조선, 이 책을 제가 거의 한 45,000원 주고 헌책방에서 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썼던 사면제국, 예, 사면제국, 박용수 선생님의 사면제국. 자, 그 다음에 이 그 사면 문명, 사면 문명. 자, 그 다음에 요런 정도로 하고, 요거는 이제 무의 홍수를 해서, 예, 이제 요런 책은 박용수 선생님이 쓴 것은 아닌데요. 일단 소개시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그 범어 대사전을 썼던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의 이 범어 사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우리의 학문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한국통일연방모형 103번째 박용수 선생님 1935년 2018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한국 문명의 중심지 서해 대평원 항해이다. 지중해 문명과 단군조선 박용수 선생님 사상을 공부한다. 그래서 그 오늘은 4번째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메르 신화에서 알타이 신화까지, 자, 그래서 수메르 신화에서 알타이 신화까지는 지중해 문화권에서 동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메르 신화는 바로 마고성 문명에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부도지에서 천축국에 살았던 우리 마고성 문명이 우리가 제석환인이라고 하는데, 이 제석환인 6대 구원리 환인 시대 때 수밀국에 뭐냐면은 문명을 가지고 들어갔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밀국의 문명을 가져와서 여기서 다시 발전하여 이것이 알타이 신화로 이제 옮겨오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라시아에 걸쳐 있는 이 스키타이 이는 누구냐? 쉽게 표현하면은 일종의 우리가 그리스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인,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이란인, 페르시아인 여러 말을 하는데, 일단 이 그리스인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인의 유목인들을 우리가 지칭해서 이제 스키타이라고 편하게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타이인들은 우리가 이 그리스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이 그리스인은 또 지금 이제 이란의 페르시아인과 같기 때문에 이들의 유목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문명 수메르 문명에서 다시 지중해 문명에서 다시 알타이 문명을 옮겨오는 유목민들의 이동 경로를 거쳐 가지고 이것이 지금 천산을 넘어서 신장, 위구르 자치주, 도난까지 이 페르시아인들이 오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인들이 여기까지 사고지고 이들이 사용했던 말은 이 세머라는 것입니다. 세머,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말이 바로 세머죠. 그 다음에 아랍인들이 쓰고 있는 거는 우리가 해머라 그러죠. 해머.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참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하면 로마 말과 같이 이해하면 되는데, 로마 말은 그리스의 그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말이 우리와 같은 어떤 뿌리를 갖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도 그리스의 어원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마음이죠. 마음, M-A-U-M. 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그리스에 들어갔고, 그래서 로마 어원이 버머, 산스크리트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바로 천축 지방의 마고성 문명이 수밀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원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동서원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인도 유럽어가 산스크리트는 버머가 이거를 북방실담어라고 하는데, 대성 불교를 썼던 그 경전들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버머이고 산스크리트이고 실담어이고, 그 다음에 상식의 상글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인 이 버머가 바로 우리의 말에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의 옥스퍼드 버머 사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서원의 뿌리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버머의 뿌리는 마야어이고, 이 마야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 것이죠. 나가마야도 있고 카라마야도 있고, 우리는 카라마야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야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갔고, 이것이 바로 버머의 영향을 주었는데, 이 버머가 카라마야에 있으면서 수렵으로 채집, 자연농법을 하면서 수수만 년 동안에 우리가 이 발레만, 그 다음에 서해 대평원 항해에서 이 범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 상고사 태고사를 이야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1차적으로 순다들을 순다하는 시대 때 우리가 말이 1차적으로 우리가 재조합되었고, 우리가 서해 대평원 황해에서 수렵으로 채집 자연농법을 하면서 수수만 년을 살면서 2차적으로 재조합된 곳이 바로 서해 대평원 황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상고사 시대는 1기, 2기, 3기로 구분되는데,
이때는 빙하기 시대였기 때문에 수렵, 의료, 채집, 자연농법의 시대였고 젊은 토기, 이거를 젊은 토기, 질문토기라고 하는데 를 사용하면서 살았던 시기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기가 바로 질문토기고요. 질문토기의 역사성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몬인들이 바로 우리 한반도 남부에도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질문토기고 이것은 바로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에 상고사 시대를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젊은 토기, 질문토기를 사용하면서 살았던 시기다. 그래서 빙하기가 끝나는 12,000년 전, 우리가 빙하기가 끝나는 12,000년 전부터 후기 신석기 시대를 우리가 청동기 시대의 그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청동기의 시작은 9,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구리 동굴에서 발견되었죠. 그로 이때 이미 구리가 발견되어서 우리들에게 이용되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구리에 아연을 섞고 구리에 주석을 섞은 그런 변화 과정을 볼 때 이 수밀을 지구 지중해 문화권에서 매우 문명이 발전했다, 연금술이 더 발전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지중해 문명이 매우 선진 첨단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선진 첨단 문명을 가지고 계속 유목민들 스키타인들은 그리스인이라고 말했죠. 페르시안이라고 말했죠. 이들이 끊임없이 동진하여 파밀공고 판찰르스 지역을 지나서 파밀 지역을 넘어서 공원을 넘어서 바로 도낭에 도착했고, 지금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주까지 이 페르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 자치구 위구르 자치주는 바로 페르시아인들이 개척하고 여기까지 문명을 전달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문명과는 별개로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동기가 이 9,000년 전까지 우리가 9,000년 전에부터 이제 발견됐는데, 그래서 마지막 빙하기 12,000년에서 9,000년까지 이 3,000년 동안을 우리가 역대 신성 통감이라든지 우리가 홍사에서 기록된 이야기처럼 방고 한인의 시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방고 한인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약 3,000년 정도 시기가 되는데, 이때 빙하기가 마지막 빙하기 해수면이 차오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온도라든지 기후변화, 기타 지각의 변동으로 해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바로 광명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광명의 시대, 빛이 열리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열리는 이 시대에 바로 방고 환인이 이것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고사 상계가 바로 방고 환인 시대다, 광명의 시대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통 한국사의 사상 중에서 우리가 홍익인간, 그 다음에 광명이세, 그 다음에 제세이와라는 말이 있는데, 이 광명의 시기가 바로 마지막 빙하기 때 방고하는 시대 때 이야기고, 홍익인간은 그 이전에 상고사 시대 때 이미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보살사상과 더불어서 이미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 철기가 시작되고 있는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가 시작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제세 이화라는 사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문명은 동시다발적으로 났는데, 그러나 세계의 문명이 동시다발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의 문명이 서로 이동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시기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특히 세계 문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동하게 일어나게 된 원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에 수레바퀴를 이용하는 청동기 바퀴가 사용되면서부터 전 세계가 인구의 이동뿐만 아니라 농업의 혁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명이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이 문명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우리가 요하 문명, 홍사 문명도 여기에 매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하 문명, 홍사 문명을 포함해서 세계 5대 문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언급해 드릴 부분은 이 요하 문명은 바로 서해대평원 황해 문명에서 해수면이 차오르면서 나나강과 요하강을 따라서 내몽고 깊숙이까지 들어간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낸 우리가 문명이 바로 홍사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지중해 문명이 후기 청동기, 후기 신석기 문명이라 그랬는데 문명의 시작에 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청동기가 바로 그 흑해와 카스피에 있는 상국, 발트 상국이라 그러죠. 여기에 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런 나라에서, 특히 아르메니아에서 주석이 섞인 청동기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청동기 문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청동기 문명이 바로 도남까지 건너오는데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투르키스탄이라든지 아르메니스탄 같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청동기를 제작했던 거푸집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쿠르칸, 소위 말하는 돌무덤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이 스키타에 있는 그리스인의 유목민들의 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걸 함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명은 일명 우리가 유러시아 벨트 문명이라고 하는데, 동쪽은 연해주 간도에서 바레만을 거쳐서 도낭, 서안시안, 아나톨리아, 에스파니아까지 걸쳐 있고 이집트까지 걸쳐져 있는 이 문명을 우리가 샤머 문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샤머 문명.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샤머 문명을 시대에 들어올 것인데, 이 샤머 문명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황금 문명에서는 이거를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해대평원에서 지중해 앞바다까지 이 문명이 바로 이어져 있는 문명이 바로 우리가 샤머 문명이고 환구 문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대사는 방고하는 시대, 약 3000년 동안 마고성, 판찰라서, 그 다음에 바미르공원, 천산, 곤륜산,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중천촉국의 문명이 시작되었다 이거죠. 이 3000년 동안은 바로 대홍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빙하가 녹은 물이 그동안의 지대가 낮은 수렵, 어로, 채집, 자연농법의 생활 환경을 파괴했다는 것이죠.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자, 그래서 이 해안가를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내륙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북방 문명을 만들게 되는 틀이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면 제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 이 시대를 우리는 무문명 시대라고 말한다. 하늘에 제사 지내고 방고한인 나침반과 같은 안내자가 있어서
방고하니라 말하고 해명한 지혜자의 안내를 받아서 정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산 꼭대기에 네팔, 부탄에서는 산 골짜기마다 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의 분포가 약 200개 민족이 된다는 것을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산에 올라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살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빙하가 녹아물이 일정하게 물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남 창녕 고안면에 청간이라는 그 동네가 우리 서흥 그 김씨들의 그 집성촌인데 그 골짜기에 청간이라는 그 골짜기가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그 총각인 시대 때는 그 청간에 있는 총각들에게 여자들이 시집가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왜 시집가고 싶어 했느냐면은 가뭄이 들어도 그 산골짜기에는 물이 가능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과 한 40년 전에 50년 전에 현상도 바로 이럴진데 우리가 과거에 빙하기 때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사유하는 힘과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국 신당은 왜 만드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신당은 왜 만드느냐? 조국은 왜 민주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지 않고 조국 신당을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친노 친문이 중심이 되어 있는 문파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룹이 정치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정치 그룹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을 생각해서 하나로 일치 단결해가 국민을 위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지하고 있는 그 중간층과 서민을 중간 서민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친노 친문의 이익 집단인 문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조국이 얼굴 마담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국 신당을 만들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문재인 평산 마을에 찾아가서 이런 것을 의논했을 것이고요. 또 조국은 신당을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 또 여기에 스피커가 있죠. 김어준이죠. 200만이 넘는 지금 이제 유일무이하게 지금 진보 민주통일 세력의 스피커가 지금 이제 김어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부산 사람이거든요. 제가 경남 창녕 사람이잖아요. 부울경 사람이잖아요. 부울경 사람에게 가장 좋은 장점은 솔직하고 정직한 면이 있어요. 솔직하고 정직한 면이 그리고 꿍꿍이 속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 부울경 사람들의 장점이고 또 자기가 각자 탤런트가 뛰어나서 누구든지 어떠한 책임을 맡으면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 이 부울경 사람들, 특히 부산 경남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문재인과 김어준과 조국이 이 나라를 지금 이제 망쳐놓은 꼴이 된 결과가 망쳐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원인은 첫째는 문재인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김어준도 한 분야에 뛰어나지만 이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직무에 대한 성과에 대한 냉정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직무에 대한 냉정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 그 일과 공적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모른다는 것이죠. 문재인도 그렇고 그 조국도 그렇고 김어준도 상당 부분에 큰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결과가 직무에 대한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정권이 넘어가서 오늘날에 지금 현재 이 가축대가 되어 있는 가축대는 다른 말로 개돼지가 되었다는 뜻이죠.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적 개념과 사적 개념을 구분하면서도 직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무식함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고로 문바오와 김어준과 조국이 만들어내는 이 지금 현재 정치 이해관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으로의 매우 분란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협력하고 연대하는 부분이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회의감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국신당은 이미 만들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국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이재명 당대표와 어떻게 앞으로 협력하고 연대할 것인가는 시너지를 낼 것인가 망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현재 저는 6대4라고 생각합니다. 망할 확률이 6, 성공할 확률이 4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비록 불경 사람이지만 불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문재인과 조국과 김어준이가 만들어낸 이 정권 문바의 정권은 실패하였다. 실패하였던 이유는 바로 직무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따른 냉정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국민을 바라보는 냉정한 사랑을 할 줄 몰랐던 이유에 의해서 오늘날의 윤석열 정부를 탄생하게 만들었고 이들이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 불경 사람들의 지도자의 아주 뭐냐면 수치와 수모로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흥분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충청도 사람, 호남 사람, 강원도 사람, 경기도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색에 따라서 그 정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의 영역은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냉철한 사랑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재인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사죄하지 않았죠. 이것도 비겁한 행동이죠. 조국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 몇 번의 사과를 했지만 결국은 그 말은 자기의 그 일시적인 어떤 면피용이고 궁극적으로 조국 신당을 만들어서 그 이 야권을 분열시키는 꼴이 되겠죠. 만약에 제가 조국이었다면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서 조직 물론 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 아니죠. 그렇지만 진보 민주통일 세력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두 달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궐선거 때 넣어가지고 오히려 스프라이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조직을 만들어 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바들이 안달이 나가지고 또 불안해가지고 저거들이 기득권을 뺏길까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조국을 내세워가지고 먼저 기득권을 유지하기엔 장치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하고 비참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불경 경남 창녕 고향 사람으로서 저는 이거를 냉철하게 뭐냐면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30년 동안에 바로 대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빙하가 녹은 물이 그동안에
지대가 낮은 수렵, 어루, 채집, 자연농법의 생활 환경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우리는 무문명의 시대라고 말하고 하늘의 제사 지내고 방고한인 나침보가 같은 안내자 현명한 지도자의 안내를 받아서 정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북방문화권 천촉대로 천촉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고산 지대에서 만년설에서 일정하게 흘러내리는 수를 이용하여 자연농법에서 과학농법으로 발전하고 천문학이 발전하고 고대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원제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삼원제국의 시작, 제국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무문화에서 삼원제국으로 무문화 중에서 환인의 문화에서 삼원제국은 성현의 문화로 바뀌었다는 것, 무당의 문화로 바뀌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말하죠. 이들이 바로 환인, 무당, 샤먼들이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무당이 노구혁명을 주도하게 되었고 농업은 천문학을 알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경남 창녕에도 바로 석빙고가 있고 그 석빙고는 바로 훌륭한 인재 천문학자를 만들어 길러내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산 등성에 살았고 죽고 나면은 큰 봉분으로 뭐냐면 그들을 장사 지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 창녕이 우리 고향에 들어갔는데도 이러한 쿠르칸 같은 이런 큰 대형 뭐냐면은 능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무당들이 샤먼들이 농업혁명을 주도하게 되었고 농업은 천문학을 알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 어렵다 이죠. 이를 주도한 과학자가 바로 천문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대빵이 바로 무당이다 이죠.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들은 각 개인의 그 군사를 가지고 있고 그 군사가 바로 우리가 사무라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사무라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나는 신분이 뭐냐? 샤먼이고 무당이다. 이를 우리는 샤먼이라 부르고 샤먼도 성현으로 부른다 이거죠. 성현의 시대는 재정이 완전히 분리되고 왕권이 강화되었을 때를 말하는데 계급사회의 강화 때 우리가 무성은 무속과 구분하였고 지금은 무속은 무당으로 폄하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들의 성현 또 중, 목사 이런 시대가 저물고 이제 무당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샤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렇게 오늘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박용서 선생 네 번째 강의가 되겠고 다섯 번째는 제가 좀 보충해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74,143년 1961년 2024년 2월 18일 일요일 한국 문명 학술은 곧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